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이 있죠. 인격이 성숙하고 또 지식이 많아질수록 남 앞에서 더 겸손해진다는 의미인데요. 남보다 더 똑똑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잘난 체하기보다 나부터 이런 겸손의 미덕을 갖추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네, 매주 이 시간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 속 법률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시는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신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똑똑하면서도 겸손한 사람 보면 네, 참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혹시 저를 두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 비슷합니다. 네. 저 사람은 좀 더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자랑하지도 않고 겸손하면은 더 인격도 좋아 보이고 네,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이게 풍겨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속담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네. 예를 들자면 좀 풍겨 나오는 이미지나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저 사람은 참 가진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하지만 겸손하구나. 그리고 네. 거기서 나오는 그런 인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그 인품 때문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네. 좀 더 존경심이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서 부러워하기보다 부러워도 하겠지만은 나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겸손한 자세를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예를 들자면 스포츠 선수를 보면서 저는 좀 깨달을 때가 많이 있는데 아, 맞아요. 네, 프로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아마추어와 프로를 보통 구분을 하는데 프로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레벨에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아, 단순하게 실력과 재능만 있어가지고 최고 수준에 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실력과 재능이 있으면 프로 수준에는 갈 수 있지만 네. 그 이상으로 말 그대로 최고 중에 최고가 되는 사람들은 정말 한결같이 성실할 뿐만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들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메이저리그에서 커쇼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LA 다저스 소속이었죠. 네, 류현진 선수와 같이 동료이기도 했는데 네. 그 커쇼라는 선수도 보면 참 인품이 훌륭한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선수로 예를 들자면 축구 선수 중에 박지성 선수, 네. 그다음에 이영표 선수라든가 또 야구 선수 중에 추신수 선수, 그렇죠. 네. 네. 최고 중에 최고 수준에 도달한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도 좀 배울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물론 본인들만의 그런 노력과 여러 가지 성실성도 있겠지만 네. 결국은 겸손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성공을 위해서 또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런 분들이 결국은 탑 수준에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최고에 있다고 해서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순간 내리막길을 걷게 맞습니다. 되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들 좀 보게 되죠. 네. 네네. 호땡땡 선수, 호땡땡땡이라고 우리나라에 왔다가 네네. 아예 그라운드도 밟지 않고 가서 네, 맞아요. 욕 많이 먹은 선수 있잖아요. 축구 선수죠? 그렇죠. 그런 선수들 보면은 정말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그 모습에서 이렇게 갑자기 추락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보여지고 얼마 전에 별명이 날강도 맞죠? 맞습니다. 날강도 맞습니다. 예, 그 선수 좀 앞으로는 좀 겸손한 자세였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심판을 향해서도 손을 들어서 네, 저도 그 영상 봤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네, 한때 네. 제가 좋아했었거든요. 메시가 최고라고. 네, 메시가 최고. 예, 또 인격도 좋고 네. 가정적이고 해서 그런 맞습니다.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네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을 이야기했는데요. 네, 제가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오프닝으로 써봤습니다. 네네. 오늘 그러면 법률 상담 질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저는 헬스 트레이너인데 한 회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아이고. 회원을 코칭해드리는 과정에서 회원이 제 신체를 터치했습니다. 한번 뿌리쳤는데도 다시 의도적으로 회원이 터치를 했습니다. 헬스장 측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처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합의를 하든 처벌을 받게 하든 그 사람에게 경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 남기셨네요. 네네. 트레이너 분께서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밝히지 않으셨는데요. 네네. 어쨌든 회원으로부터 네. 성추행을 당하신 것 같아요. 네네.
예, 먼저 안타까운 일을 당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예,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먼저 한번 드려보고요. 오늘 사례에서는 다행스럽게도 헬스장에서 좀 단호하게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조해주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행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어쨌든 헬스장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자면 어떤 범죄 행위, 그러니까 성범죄 행위를 의도하고 산 건 아니지만 운동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은 PT를 하는 과정에서 네. 트레이너가 알려주는 과정에서 이제 접촉이 일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헬스장에서 벌어지는 행동들에 대해서 재판까지 갔던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물론 이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가지고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트레이너가 이제 회원의 신체에 접촉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만 가지고서 추행이 되는 건 또 아닌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트레이너가 지시하거나 설명하는 과정에서 회원들과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나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네. 예를 들자면 런지 운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근육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힘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뭐 살짝 터치하는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추행 혐의가 없어서 무죄 판결을 한 사례도 있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게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오늘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 주신 분께서 분명하게 좀 추행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 상황에 대해서 헬스장 관리자 운영자에게도 좀 여쭤보고 상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만 놓고 보면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질문 주신 내용만 놓고 보면 강제추행은 좀 인정될 것으로 일단은 가정을 하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증거 수집을 먼저 해야 되겠죠. 내부에 요즘에는 CCTV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CCTV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CCTV에서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니면 CCTV가 비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화질이 안 좋다거나 멀리 있는 상황에서 비춰진 것이면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법적으로 조치하고 싶더라도 관련 증거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증거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CCTV가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목격자들이 있는지 네. 아니면 다른 회원들이 운동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 목격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질문 주신 내용 중에 한 번 뿌리쳤는데 다시 의도적으로 회원이 터치를 했다라는 거였어요. 이제 네. 뿌리치는 과정에서 그냥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뿌리치는 과정에서 그냥 말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뿌리치는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좀 소리가 났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런 반응들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반응들에 대해서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목격자가 있는지 수소문을 해보시고 목격자가 있다고 하면 그 목격자로부터 진술을 받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CCTV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목격자도 없을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좀 곤란할 수도 있죠, 사실은요. 네. 네, 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해서 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아,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러니까 CCTV라든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 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법원에서 당시 구체적인 상황, 정황들에 대해서 얼마나 진술이 또 일관되고 또 구체적인지, 그다음에 피해 상황이 있었던 그 전후의 사정은 또 어떠한지. 예를 들자면 그 회원이랑 이제 그 이후에 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자연스럽게 뭐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또 정황 증거로서 가만히 되긴 하거든요. 아, 네, 예, 적절하게 그 전에 사전에 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절차에 맞게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범죄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증명은 이제 재판 가서 이제 혐의가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가 판가름이 되긴 하겠지만 네. 범죄가 있었을 때 그 증명은 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검사는 이제 가해자와 반대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검사가 증명하도록 책임이 되어 있고요. 그 검사는 어느 정도 증명을 해야 되냐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 증명은 이제 뭐 문서라든가 CCTV 이런 동영상도 증거가 될 수 있긴 있지만 목격자의 증언도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헬스장 트레이너 아니면 운영자 그다음에 다른 회원들이 혹시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증거를 잘 확보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증명은 검사가 하긴 하지만 검사는 사실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피해자가 적절하게 소명을 잘하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CCTV가 없는 상황에서도 예를 들자면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CCTV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헬스장 운영자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겠다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네네. 헬스 트레이너 입장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네네. 반대로 사장이 이 무마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아, 소문이 네네. 안 좋게 날까 봐.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방금 전에 PD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사례인 것 같아요.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헬스장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시끄럽게 소문이 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 회원 한 명 때문에 다른 회원들한테도 좀 나쁜 영향이 끼쳐져서 회원이 좀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있잖아요. 네네. 네, 이런 경우는 좀 곤란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CCTV가 있다면 네, CCTV들에 대해서 한번 좀 잘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네. 이제 운영자, 관리자의 협조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나중에 고소를 하시든 안 하시든 운영자의 협조를 받아서 CCTV를 확보를 해 두시고요. 만약에 이제 CCTV조차도 줄 수 없다, 못 주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기본적으로 CCTV는 보통 한 30일 내외에 이렇게 보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서버에서 그 CCTV 장면이 삭제되기 전에 미리 법원이라든가 경찰서에 이렇게 협조를 구해가지고 CCTV를 확보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거나 아니면 법원을 통해서 이제 증거 보전 신청한다거나 해가지고 네. CCTV 동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미리 확보를 해두시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관리자가 협조를 안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단호하게 마음을 먹으시고서 이걸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그런 방법을 좀 조치를 취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직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트레이너를. 네, 그러니까 운영자와 좀 잘 협의를 해보시고 전후 사정을 좀 잘 따져보신 다음에 이거를 계속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한번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맥락을 좀 잘 따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면 오히려 또 회원으로부터 역으로 또 고소를 당할 여지도 있긴 있기 때문에 네. 예, 뭐 어쨌든 목격자 CCTV 다른 뭐 전후 사정들 맥락들 뭐 혹시 회원이랑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것들이 있다면 또 대화한 내용들이 있다면 관련 증거도 좀 잘 확보해 두시고 역으로 고소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고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처벌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합의를 본다든지 맞습니다. 이런 경우. 네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살다 보면 모든 일을 다 법적으로만 조치하기는 쉽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순간 본인한테 당할 불이익이 좀 걱정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본인한테는 상당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차라리 그냥 합의를 하고서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합의를 진행하실 때는 당연히 이제 합의서 같은 거 작성하시면 좋고요. 네. 예,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주의하시고 좀 당부하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 합의할 때는 또 명예훼손으로 네. 또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부분들도 좀 명시해서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그 헬스장 안에 좀 안내문 같은 것도 좀 부착해 두시는 것도 예,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예방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시는 네. 이런 일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심적으로도 맞습니다. 많이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오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헬스장 운영자 관리자분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네, 예, 뭐 좋은 한편으로 안심이 되는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네, 이 시간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시골에 사시던 부모님이 몇 년 전에 1년 차이로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의 재산으로는 보험금과 전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외동딸인 제가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마도 같은 동네에 사셨던 먼 친척이 저 몰래 상속을 받은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의 재산은 자식인 제가 받는 게 마땅한 것 같아 지금이라도 상속분을 되찾기 원합니다. 그 당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다른 사람에게 이체한 내역을 보여주셨어요. 상속받지 못한 보험금과 전세금을 제가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셨는데요. 네, 그 먼 친척이라는 분이 중간에서 어떤 방식으로인지 모르겠지만 좀 상속금을 가로챈 듯한 그런 정황이네요. 네네. 먼저 안타까운 상황이신 것 같고요.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네요. 네. 예, 좀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요. 동네 분들이니까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네. 네. 좀 난감한 상황이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 찾고 환수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부모님이 일단은 상속인으로는 외동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유일한 상속인이신 것 같아요. 네. 단독 상속인이신 것 같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외동딸 오늘 상담 주신 분께서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다 전부 상속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부모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상황이시고 그다음에 네. 1년 차이로 돌아가셨네요. 네. 예를 들자면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사망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어머님이 또 연달아서 사망하신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아버님만 재산이 있었고 어머님이 재산이 또 없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아버님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갖고 있던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어떤 상황이든지 이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자면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살아계셨던 어머님과 그다음에 오늘 상담 주신 외동딸 이분이 동시에 상속을 받는 건데, 그 당시 아버님 돌아가셨을 당시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절차를 밟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아버님의 재산을 물려받은 어머님의 재산을 그대로 또 다시 이제 외동딸이 이제 상속을 받게 되는 상황이신 거죠.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상황이시고, 그 다음에 재산으로는 보험금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전세금, 전세 보증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전세 보증금 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재산, 그러니까 보험금과 전세 보증금이 모두 다 이제 먼 친척분한테 갔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확인을 해야겠네요. 네,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거주하셨던 그 주거지에 임대인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보증금을 이미 다 반환을 했는지, 반환했다면 누구에게 반환했는지 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보험회사에게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험회사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보험금이 지급이 되었는지, 네. 지급이 되었다면 누구에게 지급이 되었는지 예.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 문제가 좀 있어요.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2년이 지났으면 소멸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아버님이 네. 먼저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아버님이 받을 보험금이 있었는지, 네. 그러니까 아버님의 상속인이라 돼야 되겠죠. 보통은 이제 보험금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해놓거나 아니면 네. 뭐 특정인을 지정을 해놓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날로부터 2년이 소멸시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소멸시효가 되면은 이제 네. 보험회사에서 네네. 안 줘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내가 보험회사한테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하지만 만약에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요. 네. 이제 보험회사한테 직접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먼 친척분이 뭐 어떤 서류들을 마련을 해가지고 이 먼 친척분이 직접 받은 거다라고 하면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받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먼 친척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예,
외동딸인 오늘 상담 주신 분께서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친척분이 부모님의 상속인이 받아야 될 그러한 보험금에 대해서 받아갔다고 하면 이건 부당이득이거든요. 그렇죠. 예, 부당이득은 좀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친척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보증금 관련해서인데요. 네.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임대인이 먼 친척분에게 지급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누가 상속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먼 친척분이 뭐 어떤 관련된 서류를 이것저것 증명을 해가지고 전세보증금 받아야 될 사람은 접니다라고 해서 임대인한테 청구를 해서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이 먼 친척분한테 지급한 상황도 한번 가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는 먼 친척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임대인이 이미 설령 먼 친척분한테 보증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원래 받아야 될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여지가 있긴 있습니다. 네. 왜 아무 관련 없는 사람한테 돈을 줬느냐? 네네. 내가 상속인인데 이렇게 네네. 할 수 있겠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요. 민법에 나와 있는데요. 민법 제 470조에 보면 이제 채권의 준 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있고 그다음에 472조에 보면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가 있습니다. 네. 채권의 준 점유자 계약서라든가 전세 보증금을 받기 위한 계약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다른 서류가 어떤 것들이 또 더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이 먼 친척분께서 자기가 마치 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어떤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서 요청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변제가 과연 유효할 것이냐 민법 제 470조부터 472조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변제자가 선의임에 과실 없는 때 한해서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임대인이 봤을 때 이 먼 친척분이 진짜 상속인이었던 것 같은지 아닌지에 네. 대해서 만약에 선의이고, 그러니까 먼 친척분이 상속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요. 예,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변제 자체가 효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봤을 때 만약에 저 먼 친척이 실제로 상속인인 것 같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네. 알았느냐 몰랐느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져보고서 이제 그 먼 친척한테 줬던 그 보증금을 줬던 것이 유효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한다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임대인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먼 친척분이 받아간 보증금 자체는 유효한 변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오늘 상속인 분께서는 이제 먼 친척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그렇게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 보증금을 나한테 지급해달라라고 청구를 하지는 못할 그런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먼 친척이 돈을 다 써가지고 네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도 네네, 갚을 돈이 없다. 네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 그런 상황이 좀 사실은 제일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결국은 이 먼 친척분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그리고 보험회사에게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집중적으로 그에 맞는 법리들은 좀 논리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보험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임대인도 사실은 어떤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네. 임대인은 그 먼 친척보다는 더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한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인한테 과실이 있다라는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네. 주장하고 증명을 하는 것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먼 친척한테 변제를 한 것, 예를 들면 임대인이 보증금 준 거라든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한 것이 유효한 상황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결국은 먼 친척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먼 친척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뭐 압류 추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재산을 추적을 해서 네. 예, 압류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두 가지 상담 질문 대답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고 이 시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먼저 첫 번째 사례는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분이 회원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예, 먼저 CCTV 등 관련 증거를 좀 잘 확보해 보시기 바라고요. CCTV는 이제 운영자의 협조를 얻어서 확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운영자분이
법적으로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곤란해하시거나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네. 법원이나 경찰관을 통해서 CCTV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목격자 진술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진술들을 확보하실 수 있으면 잘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법적으로 꼭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가 합의해서 끝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합의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합의서는 분명하게 좀 작성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서 문구에 어떤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합의서 문구를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유일한 상속인이 계셨는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상황이셨고요. 하지만 이 상속 재산이 전세 보증금과 그다음에 보험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속인이 받지 못하고 먼 친척이 이미 받아간 그런 상황이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보험회사와 그다음에 임대인 상대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보험회사라든가 임대인 상대로 청구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이미 소멸시효라든가 아니면은 변제가 유효하게 돼서 임대인 보험회사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먼 친척 분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부당이득 받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상속재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을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예, 금융감독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24를 통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라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그다음에 정부24 사이트에서 상속재산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한번 추가적으로 밟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방법이 있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 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 for his bed, nothing seems to fit.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they keep falling. So I just did me some talking to the sun, and I said I didn't like the way he got things done. Sleeping on the job,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they keep falling. But there's one thing I know, the blues they send to meet me won't defeat me. It won't be long till happiness steps up to greet me.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but that doesn't mean my eyes will soon be turning red. Crying's not for me, 'cause I'm never gonna stop the rain by complaining, because I'm free. Nothing's worrying me. Steps up to greet me.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but that doesn't mean my eyes will soon be turning red. Crying's not for me, 'cause I'm never gonna stop the rain by